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68세 김영수 어르신이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증상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냥 숨이 조금 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와야 했나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미 심장 문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차면 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우리 몸 곳곳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숨이 차게 되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심장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계단을 오를 때만 숨이 차는 게 아니라 평지를 걸을 때도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영수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숨이 찬 건 폐 때문만이 아니에요.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자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심장요?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심장은 말 대신 다양한 증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특히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숨참이나 피로감,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죠. 본인도 심지어 의료진도 놓치기 쉬운 증상들이니까요. 저는 김영수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심장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심부전이에요. 그러면서 어르신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봤죠. 언제 숨이 차는지,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지는지, 밤에 잠들 때는 어떤지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피로와 심장성 증상을 구분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예민한 장기라서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몸 어딘가에 신호를 보냅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니 첫 번째 중요한 신호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면서 동시에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협심증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집 앞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쉬면 괜찮아지는데 다시 올라가면 또 그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때 혈관이 좁아서 충분한 피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을 겪게 되고 이때 가슴 조임이나 숨참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면 또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면 괜찮아지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협심증의 특징적인 패턴이에요. 심장혈관이 막히는 전조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단순한 체력 저하라면 쉬어도 계속 피곤할 텐데
협심증은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이 조기 진단의 핵심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에게서 발견한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즘 새벽에 자꾸 깨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아 있어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심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차게 되고 특히 누워 있을 때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심부전이 있으면 누웠을 때 폐에 더 많은 혈액이 몰리면서 폐부종이 생기고 이 때문에 숨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베개를 높게 베고 자야 편해요. 또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자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밤 한 번씩은 깨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낮에도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가 붓는 느낌도 든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감기나 폐렴으로 착각하시는데 심장이 충분히 피를 못 내보내면 폐에 물이 차고 숨이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폐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증상을 종합해 본 결과 저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검사 없이는 진단이 어려워요. 먼저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김영수 어르신의 심전도에서는 약간의 이상 소견이 보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어요. 이 검사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심부전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얼마나 잘 수축하는지, 판막에 문제는 없는지, 심장 벽의 두께는 정상인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NT-proBNP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는 심장에 부담이 가해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는 건데 심부전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정상인은 이 수치가 낮지만 심부전이 있으면 수치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김영수 어르신께서 선생님, 정말 심각한 건가요?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놓치고 지나가면 심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심부전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어요.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었고 NT-proBNP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었거든요.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그냥 피로한 줄 알았는데 이런 병이 있었다니라며 놀라셨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심장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증상과 검사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면서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심전도와 함께 심장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운동 부하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밤에 숨이 차서 깨거나 누워있기 힘든 증상이 있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때는 심장 초음파와 NT-proBNP 혈액 검사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심장성 증상은 특정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안정을 취하면 빠르게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이제는 자신의 증상이 왜 나타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영수 어르신의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참고 참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기예요. 다른 장기들과 달리 심장은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심장 질환자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심장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단지 그 신호들이 너무 미묘해서 놓치고 지나간 것뿐이에요.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단 오를 때 약간 숨이 차는 정도였는데 만약 이 증상을 계속 무시하고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협심증이 더 진행되어서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고 심부전이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심장이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예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이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행히 김영수 어르신은 지금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계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 건강은 절대 우연에 맡겨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때에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인다면, 밤에 숨이 차서 자주 깬다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놓치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 검진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그리고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심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심장 검사를 추가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진도 받고 계시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해지셨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심장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세요.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지만 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하거든요.